이번 주 증시는 중국의 연휴가 끝남에 따른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는,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연휴를 해왔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확산세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경기적인 전망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쉬었던 공장들은 다시 가동이 될 것인지, 이러한 여부들이 증시의 상황들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상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조선업종들에게 좋은 호재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선업종들,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주로 평가받았었던 통신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는 방어주들이 또 잘 버텨줘야 되는 모습인데, 하락 시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하락도 같이 보여줬다고 하니까 현재 시장 내에서 통신주들이 약간의 애물단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5G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자, 중국의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중국의 연휴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걱정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공장이 멈춰져 있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계속 멈추게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장님 재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 회사를 이끄는 오너가 좀 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2월 9일까지만 유급 휴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10일부터는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회사의 공장 오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 전망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명절 연휴 이후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이제 경제 지표들, 이런 상황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하고 같이 국내 증시 엮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 일단 지금 보면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마이너스 안 나온 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업들의 업무가 재개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그 업무가 재개되는 만큼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업무에 복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직원의 복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또 새로운 어떤 발병, 감염에 대한 근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봉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벌어지기 때문에 직원의 복귀가 차질을 빚게 되는 상태에서는 공장이 또 원활히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불안감과 그 다음에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공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약간 짬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연휴가 끝난 상태에서, 즉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혼란들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망들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것인가,
뭐 치료제도 나오고 뭐 완치 환자도 나오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역시 확진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 오리무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병만 잡히게 된다라면, 그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만 잡히게 된다라면은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온 이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은 당연한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나 뭐 상황은 다 비슷할 겁니다. 상황을 일단 중국 쪽의 연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변동성이, 또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주목해보는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일단 우려감이 좀 줄어들게 되고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된다면 주가는 그 즉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좀 불안정하다, 당장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연준은행 그 총재들의 그 연설들도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장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쯤 우리나라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총재,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연설이 뭐 아주 중요하다, 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라기보다는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 총재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11일 날도요, 네, 또 다른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또 연설을 하게 되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이런 줄줄이 이런 그 연설이라든지 또는 증언, 발언,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전망이 나오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자 기사에서는 내일자가 아니겠죠.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 그 연설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연설 이후에는 이 연준 의원들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한 차례 흔들리지 않겠는가.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면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약간씩 움직여주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일 날은 파월 의장이 11일 날은 하원에서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은 상원에서 증언이고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0일, 12일 이 3일 동안은 연준은행 총재들의 발언과 파월 의장의 증언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일부터는 이제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주간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1월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12월 기업 재고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13, 14가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의 어떤 흐름들, 전망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서는 일단 그 유력한 사람들, 연방은행 그 총재들의 그런 시장관을 좀 엿볼 수 있다라면 그 현재 시장 상황은 정말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연말 시점, 주말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전강 후약 뭐 이렇게 보시기도 좀 그렇고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후반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성, 즉 중국 연휴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또 파장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해외 증시에서 나타나는 부분들보다는 중국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조선 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업종은 한 1, 2년 정도 바닥을 계속 잡아온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기도 한데 이게 경기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조선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많이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가 교역량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교역량이 증가하는 건 조선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역량이 증가되면 우리가 BDI 지수라는 건화물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죠. 이 BDI 지수라는 것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BDI 지수가 뭐냐면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그 말 그대로 운임 지수죠, 운임 지수.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산 하나 옮겨주는데 옛날에 1달러였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1.1달러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해운주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해운주들이 실적이 막 증가해요. 교역량이 막 많아가지고 배에다가 맨날 가득가득 싣고 있는데도 대기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해운주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배가 한 척만 더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조선주들에게 발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운임이 올라가고 운임이 올라가는 건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경기가 좋아져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운임이 올라가게 되고 해운주가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배에 대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소비 품목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한 수출입에 필요한 배들이 많아지는 거죠. LNG선이라든지 이런 운반선 등에 대한 발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조선업황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운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수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호재가 되는 건데 우한 쇼크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한 쇼크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중국과의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공장 폐쇄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안 그래도 중국에서 만든 배가 예전에 바다 위에서 멈춰버리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히려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중국 자체가 봉쇄되는 입장이라면 여기 중국에 들어가야 될 수준 물량들이 빠져나와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뭐예요?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그런 어떤 반사이 그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조선업이 지금 발주량 그리고 수주량이 전년 대비해서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발주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수익성도 개선되고 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이번 연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경기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역 분쟁의 해소, 그 다음에 경기적인 그런 경제 지표들의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들에 대한 관점은 꾸준히 바닥권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유지하고 있대.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업종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조선업황은 좋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중공업 관련주들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을 계속 잡아가는 과정들은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정말 그지 같은 주식이 있고요.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좀 억울한 주식들이죠. 바닥을 잘 다져놓고 실제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주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업황의 전환이라는 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긴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제 바닥 끝 상승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전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맞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이다라고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단기간에 접근하려고자 생각하신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들이 요즘에 썩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어주 개념으로 좀 보이거든요. 통신주들은 방어주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는 주식들을 우리가 방어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해온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국가 기반 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LG U+나, SK텔레콤, 또 KT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민간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기업의 성격을 좀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국가 기반 산업으로 구분이 딱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망할 리는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나라의 어떤 경제라든지 국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갔을 때 대체적으로 방어주로 많이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방어주였던 통신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요. 실제로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상승권을 유지했는데,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대,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LG U+는 조금 덜 빠졌네요. 마이너스 3%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5G에 대한 수요가 별로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5G를 사용을 하고 있는 휴대폰이 하나가 있는데요. 5G를 해놓더라도요, 이게 그다지 잘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커버리지가 잘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5G를 해가지고 그 생활에 그렇게 대단히 큰 혜택을 받는다든지, 엄청나게 편리해졌다라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5G를 쓰냐, LTE 쓰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통신 회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5G가 언제쯤 상용화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되고, 너도 나도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겠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급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약정, 3년 약정이기 때문에 지금 LTE 거 그냥 사서 쓰고, 2년 후에, 3년 후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되고 좀 쓸만해지면 그때 5G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5G 같은 경우도 사용해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어떤 느낌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요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됐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5G에 대한 마케팅은 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업체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움직임들,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망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통신주가 망할 리는 없고요. 5G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는 전부 다 5G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5G를 넘어서는 6G, 6G는 지난번에 5G 나올 때 삼성에서 이미 진입했다,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G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정도라면 5G의 상용화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폭발적이지 않아서 조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 정도로 우리가 그냥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냥 쑥쑥 커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그 통신주들이 쑥쑥 클 때는요, 이동통신 시장이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호출기, 삐삐라고 그러죠?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휴대폰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있어야, 1인 1 휴대폰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3대, 3회선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신규 고객층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냥 그 수준에서 유지될 뿐이다라고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성장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통신주들보다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 컨텐츠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5G 이야기 나올 때도 5G 장비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갔었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는 이제 중국 연휴 이후에 신종 코로나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파월의 증언을 비롯한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은 이제 주 후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세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3사가 이번 우한 쇼크 때문에 오히려 호재성 재료를 받아들였다.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 상태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발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5G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탁월한 투자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해줬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매삭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끼를 가지고서 한다기보다도 뭐랄까 시세를 보는 눈, 이해하는 그런 머리, 원리를 알아보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 박학다식하고 뭐 그냥 IQ가 뭐 250쯤 되고 막 그죠? 박사 또는 뭐 전문직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냥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대중들의 심리를 좀 읽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더라. 네, 경제학자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 그냥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시장을 계속해서 많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한 주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단주 잘 꿰셔가지고 이번 주 내내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